광야 이육사.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뢰 다구는 소리 들려서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든 못하여 서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날이고 매와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다시 청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네, 일제강점기에 끝까지 민족의 양심을 지키며 자신의 이름까지 복역 중인 제수번호인 이육사로 필명을 바꾼 장신 이육사의 광야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광야는 이육사님의 말년 작품으로 육으로 전해지던 시입니다. 이 시는 1945년 12월 17일 동생 이연조가 자유신문에 자신의 시 꽃과 함께 발표하면서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시는 이육사의 문학 후기를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육사님의 광야를 소개한 여러 매체를 참조해보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년에서 3년은 마치 바이블의 천지 창조를 연상케 한다고 합니다. 까마득한 옛날 다구는 소리도 들리지 않던 시대입니다. 산맥과 강이 생겨나던 시대입니다.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고 모든 산맥이 바다를 향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민족 시인이었던 이육사에게 이곳은 조국 한반도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한반도는 거룩한 땅이요 신성한 땅입니다. 광야의 시 공간은 그 규모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길고 넓습니다. 이는 이육사가 광활한 중국 대륙을 왕래하면서 체득한 시 공간의 개념이 확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은 상스러운 눈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엄동설한의 눈입니다. 눈은 바로 간악한 제국주의 침략자 일본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일제 침략자에게 붙어 독립지사를 탄압하면서 호의호식하는 매국노 7일 민족 반역자들이 덕시한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온 세상을 한슬이 뒤덮어 있어도 외화 향기는 홀로 가득합니다. 한슬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외화는 예로부터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외화는 조국의 해방에 대한 염원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제를 몰아내고 실민족 반역자를 단죄하겠다는 비장한 의지를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 동토의 땅에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립니다. 씨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품은 존재입니다.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리겠다는 것은 시 한 수를 무기 삼아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고 일제와 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린 다음 청구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기다립니다. 백마는 행운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가져다 줄 영웅을 상징합니다. 나아가 그 영웅과 함께 민중을 상징합니다. 시는 조국 강복을 염원하는 노래의 씨가 동토를 뚫고 자라나 화려한 꽃으로 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조국 강국이
되는 바로 그날 영웅과 민중이 함께 광야에서 목 놓아 노래를 부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희망적이고 낙관적입니다. 엄숙하고 비장미가 넘치는 저항시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미군에 의해 한반도가 일제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 나치 독일에게 점령당한 기간 동안 협력했던 언론인들을 철저히 처벌한 프랑스처럼 친일 민족 반역자들은 처단되지 못했습니다. 친일 민족 반역자들이 일본 대신 미국을 등에 업고 다시 남한의 정치 권력을 장악한 조국은 이 역사가 바란 그런 세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영웅이나 민중에게는 절반의 해방, 절반의 강국, 절반의 독립이었던 것입니다.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바로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역사의 본명은 이원록으로 경북 안동 출신입니다. 이육사라는 이름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갇혔던 형무소 수임번호 264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육사는 상징적이면서도 서정이 풍부한 시풍으로 일제강점기 한민족의 비극과 저항 의지를 노래하였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절정, 광야, 곧 청포도가 있습니다. 안동댐 입구에는 이육사님을 기리어 광야를 새긴 육사 시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그의 대표작 청포도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청포도 이육사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랄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언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네, 듣기만 해도 청량한 느낌이 드는 청포도. 이 시를 그냥 읽었을 땐 한 손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내용으로만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았던 이육사의 삶의 배경을 보면 그 손님이 조국 강국 혹은 독립을 비유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연에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부분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고달픈 몸으로 독립을 기다렸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시 하나로 그 당시의 상황을 모든 이에게 펼쳐 보이는 저항 시인 이육사는 물론 일제 치하의 치욕과 고통 속에 살면서도 오로지 조국 해방을 꿈꾸었던 많은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우리 후손들이 기리고 기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밤이 많이 깊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조국의 소중함과 희생의 고귀함을 일깨워 주었던 일제치하 당시 저항 시인이었던 이육사님을 살펴보았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도 좋은 걸로 찾아가겠습니다.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